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입니다. 이번에 또 어려운 질문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케팅 부서가 돈 쓰는 부서가 아니라 돈 버는 부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마케터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좀 가슴 아픈 그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그 돈이 마케팅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 마케팅으로 효과가 좋다라는 걸 계속 입증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바로 예산이 없어지고 부서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꼭 마케팅 부서가 돈 버는 부서로 인정받는 이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VOI라는 개념을 쓰려고 해요. Value on Investment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하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ROAS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광고비 쓴 거 대비 얼마를 벌었는지 광고 수익률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 ROI거든요. 이 광고를 제작하려면 제작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우리가 벌어낸 돈, 그걸 갖다가 ROI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VOI라는 거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다가 영상도 걸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청률도 막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 모든 행위, 이 활동, 이 벌어진 현상을 전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 영상의 가치를 얼만큼 인정해 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이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이제 우리 홍보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6개의 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편을 다 합쳐서 유튜브에 올린 게 무려 1억 4천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1억 4천만 건의 조회수가 나온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회수 1억 4천만 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유튜브 광고 상품 중에 튜브 디스커버리 인스트림 광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1조회수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려면 한 35원 정도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억 4천만 건이라는 거는 곱하기 35를 하면 한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억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광고를 만드는데 10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번 거죠. 근데 만약에 한 60억이 들었다. 그럼 오히려 10억이 손해난 거죠. 우리가 얼마 썼는지는 그 자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가치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VOI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이 동의가 되세요? 좀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라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관된 기준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중요하세요? 뭐 제일 좋은 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굳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십니까? 제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누구냐면 KBO의 야구 심판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같은 걸 보면 뒤에서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이런 걸 판정을 하시잖아요. 이분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이 가운데로 꽂혀도 볼에 혼이 실리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 진짜 대단한 분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심판을 보고 계시는데 분명히 공이 가운데로 딱 왔는데 이분이 볼 딱 이렇게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투수 잘못이에요. 투수가 볼에 혼을 실어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로 인정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여러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관객이 1000만을 돌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시청률인데 드라마 시청률이 만약에 40%를 뛰어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박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게 1000만이 대박이고 40%가 초대박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학습되신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1000만 대박, 1000만 대박. 맨날 기사에서 들어보니까 지금은 1000만 관객을 어떻게 셀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관된 기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세밭이라는 방송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광스럽게 혼자 한 건 아니고 정말 마케팅의 대가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강연회를 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고 진짜 좋아하시는 강연자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마케팅계에서 슈퍼스타 하면 단연 조용민이 아닌가. 예, 구글의 조용민 매니저가 슈퍼스타예요. 이 친구 강연은 너무 의미도 있고 진짜 재미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강연하는지 제 완전 롤모델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보연 CCO 분도 아시지 않으세요? 이분은 광고계의 전설로 불리우죠. 뭐 배달의 민족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어디까지 가봤니 시리즈. 그 다음에 SSG를 쓱으로 바꿔서 쓱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셨던 분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강연회를 했는데 과연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자, 꼴찌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놀랍게도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조용민은 아무도 못 이겨요. 넘사벽. 지금 그때 강연의 조회수가 거의 56만을 육박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제가 2등 7만 2천으로 지금 2등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실화인데 저희 본부장이라는 친구가 요 다음 장의 장표들을 준비해 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데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커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청률 커브인데 영상이 이거는 광고야. 이거는 낚였어. 이래가지고 보자마자 다 꺼버려요. 그래가지고 J자, L자가 된다 그래서 J커브, L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조용민의 커브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살짝 떨어지지만 안 떨어지죠. 계속 15분 동안 계속 갑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저도 안 떨어져요. 계속 제 영상도 많이 봅니다. 잘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몇 분 몇 초 이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조용민 9분 42초. 이게 뭐냐면 전체 시청자들의 50%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용민은 9분 42초 동안 50%를 끌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몇 분까지 끌고 갈까요? 저는 5분 56초에 무너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회수만 봤을 때는 조용민 다음에 제가 2등이었어요. 이진영이 2등이었는데 시청률이라는 다른 지표를 가지고 같이 보니까 이 둘 다 높은 사람은 조용민이에요. 저는요, 광고, 애드 같은 성격의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황보연, 광고계의 전설 황보연은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끝까지 보잖아요. 매니아 측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청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청률도 조회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유튜브는 지금까지 조회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싸이가 뭐 3억 뷰를 돌파했다. 뭐 BTS가 10억을 돌파했다. 다 조회수 얘기만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량 얘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 그 다음에 뭐 체류 시간, 이런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후배한테 KPI로 유튜브에 조회수만 준다라고 하면요. 그 후배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달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하는 유도를 하는 장치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KPI로 시청률을 줬다. 자, J커브를 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으로 영상의 품질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KPI를 삼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니까 이제 다른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마케팅에서 볼 수 있는 지표는 정말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표가 6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순간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하나씩 연구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표를 왜 안 봤을까요? 아마 선배가 안 봤기 때문에 후배도 안 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선배가 후배한테 이 지표를 갖다 수집해 오라고 하면 다 수작업으로 수집을 하니까 후배들이 이걸 갖다 견디다 못해서 아마 퇴사를 하고 아니면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시켰을 텐데 이제는 사람이 안 해요.
이런 지표를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를 전부 기계가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표가 뭔지를 의미 있게 한번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티소라는 회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살펴본 지표인데요. 이 가로축은 검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브랜드를 얘기하고요. 세로축은 쇼핑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쇼핑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높아진다는 거는 많이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자, 오른쪽 위의 제품들은 뭐예요? 관심도 많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태그 호이어나 마크 제이콥스 시계도 잠깐 올라갔다가 구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네요. 저희 고객사였던 티소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아래는 뭐예요? 관심은 많은데 감히 못 사는 제품, 까르띠에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축으로 놓고 거기다가 브랜드를 깔아서 제품을 깔아서 보기 시작하면 마켓의 움직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밸류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준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관된 기준과 정확한 기준 중에 일관된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준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기준이 어떤 정확도를 가졌는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기준에다가 그걸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치로 바꾼 이 기준 곱하기 뭐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밸류를 계산하면 우리 조직에서 그 활동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마케팅 부서를 돈 쓰는 부서가 아니라 돈 버는 부서로 인정받게 하는 방법, VOI라는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쓰시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이었습니다.